최근 노벨상을 받은 한국의 최초의 작가이신 한강님의 책 채식주의자에서 몇 가지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사랑한다. 기억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 알기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한다. 삶은 끊임없는 탐색이다. 감정은 언어를 초월한다. 개인적으로 동감한 것이라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가져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는 주인공이 갑자기 육식을 거부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가족과 사회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식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억압된 욕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의 폭력성과 본성,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에 대응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의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93.5MHz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전주뿐만 아니라 강주 88.9, 안산 88.7, 수원 94.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이 편한 밥상 이야기 코너입니다. 음악 듣고 돌아올게요. Bloom and start a song of pain hidden in silence. In it I find life once again. In a cold, harsh world, you found the light, flowing like the Hana River, shining bright. We dreamed the vegetarian stream, in its warmth we dwell and gleam. Even the coldest world will be revived. Through your words the world comes alive. Those who walked separate paths alone, in your books together they've grown. Our hearts once broken piece by piece melt within your tales of peace. In a cold, harsh world, you found the light, flowing like the Hana River, shining bright. We dreamed the vegetarian stream, in its warmth we dwell and gleam. Even the coldest world will be revived. Through your words the world comes alive. The sun rises above the Han's waves. Your name now shines a star in gray, lighting the path, guiding the way. In every heart you'll always stay. We dream the vegetarian stream, in its warmth we dwell and gleam.
The light you've brought into this world will forever stay as it's unfurled. The vegetarian's dream lives on with your words forever strong. Flowing like the Han River, shining bright. Flowing like the Han River, shining bright. Flowing like the Han River, shining bright. 자, 이 노래는 한강 작가의 노벨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Vegetarian's Dream 유승엽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FM 93.5 지그러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코너는 몸과 마음이 편한 세상 이야기 시간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후위기 대응 중 우리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는 바로 채식으로 식단을 전환하는 것인데요. 채식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이도경 선생님과 하는 코너 몸과 마음이 편한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도경 선생님께서는 한국 채식 문화의 선구자로서 30년 이상 채식을 실천해 오시고요. 채식 요리 연구가이기도 하십니다. 한국 채식약선 아카데미 대표로서 음식 인문학, 음식 철학을 대중과 함께 나누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도경 선생님과 함께 채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도경 선생님 계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예, 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 춥진 않으신가요, 그것은요? 조금 쌀쌀한데 뭐 실내니까 뭐 괜찮습니다. 네, 나라가 하도 어수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대표님도 맞습니다. 그러하시죠? 그렇죠. 네. 마음 때문에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이 정의가 예. 바로 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예, 먼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그 체질이 형성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은 체질에 맞는지 아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체질이 형성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이번에 그 사태를 보면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기타나 바이올린이 있어도 소리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사람도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나오는 소리나 모양이 다르듯이 그 사람의 풍채나 성격이 다 다르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쉬운 말로 체질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체질이 왜 형성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유전입니다. 네, 흔히 말하는 그 이제 가족력, 뭐 혈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집에 어머님은 뭐 5찬, 7찬의 반찬을 해서 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어머님은 뭐 피자 배달이나 라면만, 계란 후라이만 해서 주는 집도 있을 것이고 그게 고스란히 그 집안의 이제 그 피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 또 부모님의 어떤 성정이나 화목에 따라서 그 또 자녀가 달라지듯이 그 가족력 혈통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그 형제들이 4명이라도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거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왔는가. 흔히 뭐 불교에서는 그걸 전생이라고 하고 심리학에서는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또 다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똑같이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먹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후천적인 그 형체나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죠. 유전, 네. 그다음에 과거의 무의식,
현재의 내가 먹고 있는 마음, 음. 음식 이것이 그 사람의 체질을 형성하게 되고 네. 그 체질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질병의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 네. 가지가 조금 더 복합적이네요. 처음에 우리가 그렇죠. 그냥 단순히 먹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니라 유전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래서 마음을 먹느냐, 음식을 네. 먹느냐, 이게 굉장히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이 음식을 먹는 거 있지만 마음을 그렇죠. 먹는다도 이 음식과 굉장히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중요하죠.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 체질을 어떻게 이렇게 분류를 하고 대부분 보면 소양인이다, 네. 소음인이다, 태음인이다 뭐 해서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차가운 사람, 몸이 좀 양인 사람, 음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체질을 그렇죠. 어떻게 분류를 하고 그 체질별로 예. 나타나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체질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서양에서는 뭐 점액질, 심성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유르베다라고 해서 또 세 가지 체질로 나눈 게 있거든요. 네. 또 중국에서는 뭐 오행령, 그다음에 오운육기 이렇게 나눈 것도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사상 체질이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네. 이재마 선생님이 창안하신 체질학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그 체질을 그렇게 나누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그래서 쉽게 체질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음양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뜨거우냐 아니면 차가우냐. 네. 똑같은 음식점에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이제 냉수부터 마시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물부터 마시고 또 한 부부가 이제 한 방에서 자면은 남편은 창문을 열고 자자, 부인은 안 된다, 이불 덮고 창문까지 꼭꼭 닫아야 돼.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음양의 체질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약간 대비하면서 보면 그 열체질들은 대체로 상체가 발달했고요. 네. 몸에 털이 많고 네. 그다음에 음성이 크죠. 음. 그다음에 성정이 남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네. 쉽게 화내고 뒤끝이 별로 없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어도 찬 걸 먹어도 배탈이나 설사를 잘 안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불면증이 좀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주로 이제 하체가 약해지거나 그 얼굴에 열이 나거나 또 얼굴이 붉어지거나 네. 고혈압이 되거나 이런 병들이 생길 확률이 크죠. 열체질이라고 하면은 네네. 예, 네. 예. 이제 그 반대로 네. 음체질은 네. 아까 양체질이 상체와 머리가 큰 거하고 반대로 이제 복부나 엉덩이, 하체가 실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성정은 내성적이고 주변을 좀 의식하게 되죠. 그리고 음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고, 네. 그다음에 음식의 기호도 좀 따뜻한 거, 음. 뭐 매운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찬 걸 먹으면 이제 설사나 배탈이 잘 나고, 네. 오히려 이제 따뜻한 걸 먹으면 몸이 좀 좋고, 네. 흔히 요즘 말하는 거 물을 하루에 한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 이거 음체질들이 먹으면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지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다음에 옷이나 뭐 이런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음체질, 양체질에 따라서 이제 그 네.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조금 제가 예. 한번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예, 이제 해보시죠. 예. 열체질이라고 하면은 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렇죠. 양이 예. 많은 사람들은 상체가 발달됐고 주로 이제 털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그렇죠. 음성도 좀 크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설사 이제 좀 남의 의식을 별로 하지 않고 특히 이제 우리 장이 좀 발달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설사 같은 것들을 이제 음식을 먹고 그런 게 없으면 그리고 좀 예.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체가 예. 약하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음의 체질은 이것과 반대에 되는 거라고 보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 물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요즘 인제 예예.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물을 하루에 1.5 리터, 2 리터 마셔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예,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음의 체질과 양의 체질에 따라서 물 먹는 그러니까 음의 같은 경우 음체질을 갖고 예예. 있는 분들은 사실은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네네. 물 마시는 거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체질에 좀 따라서 내가 어디 맞습니다. 체질에 맞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 섭취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사막에 있는 선인장 같은 것들에게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죠? 썩은 것 같은데요. 발 예예. 죽어버립니다. 네네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 그 생존 환경에 맞는 그 네. 몸의 오장육부의 어떤 흡수력이나 대사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게 돼 있는데 그걸 체질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음양의 체질을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하면 네. 저도 어릴 때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상당히 이제 헷갈리는 그 질문이 뭐냐면 차게 먹어야 건강하다, 네. 따뜻하게 먹어야 건강하다. 네. 그다음에 싱거운 게 좋다, 짠 것이 좋다. 또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아니다. 적게 먹어도 큰 지장이 없다. 또 생식이 좋다, 아니야. 음식은 익혀 먹어야 돼. 네. 이런 상반된 정보와 주장을 많은 분들이 하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한 십몇 년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답을 문화에서 찾게 됐는데, 네. 우리 지구에는 큰 두 개의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네. 하나는 농경 문화고 하나는 유목 문화예요. 네. 특히 이제 그 유목하시는 분들은 그 음식이 육류와 유제품이거든요. 네. 예, 그 동물에게서 나오는 고기, 생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발효한 치즈 이런 것들이 주 음식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대체로 이제 산성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산성을 많이 그렇죠.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 몸에 그 혈액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아 네. 예,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들이 잘 자라죠. 우리 몸에 털들이 많아지거든요. 아 네. 예, 그다음에 뜨거운 피가 돈다는 것은 우리 온돌방에 이 보일러 물이 잘 도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네. 추위를 잘 안 타요. 음. 그래서 유목을 하거나 뭐 우리 서부 영화 보면은 말 타고 가다가 이렇게 잠을 자고 툭툭 털고 나도 걔들은 감기 안 걸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그 열은 주로 인체 상부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가슴에 열이 많고 그 열들을 밖으로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쬐는 옷이나 팔을 막거나 그런 옷은 못 입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양복들은 다 통기 구조로 되어 있고 침대가 발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격 자체도 열이 가슴에 몰려 있기 때문에 조금 열 받으면 폭발을 잘하게 되죠. 네. 그래서 서부 영화 보면 그냥 바로 총 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예, 네. 예. 근데 그런 것들도 무관하지 않고 네. 침대가 발달하고 창문이 발달하는 것, 네. 그다음에 열이 많이 발생해서 뇌로 올라가면은 뇌세포가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건강의 핵심은 뭐냐면 해열제를 쓰는 겁니다. 네. 빨리 해열시켜서 그 열을 떨어뜨려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육류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요산이나 뭐 암모니아 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씻어내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육류나 치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맛이 짜기 때문에 싱겁게 먹어야 그 사람들은 또 건강해져요. 짜게 먹을수록 몸에 열을 더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은 귀리, 뭐 퀴노아, 네. 그다음에 율무, 그다음에 보리, 그다음에 커피, 콩 전부 다 이 갈라져 있죠, 모양이. 네 그렇네요. 반으로 좀 나눠져 있는 예예. 모양새죠? 네. 예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음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평소에 열이 많아서 그걸 식혀주는 음식의 배합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 근데 농경 문화는 완전 반대죠. 하체가 짧고 네.
농사를 지으려면 하체가 실해야 되잖아요. 네네. 유목은 말을 타려면 다리가 길어야 돼요. 네. 그런 형체의 차이점. 그다음에 육류는 1년에 한 2번, 3번 먹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문화의 핵심이 이 소기 때문에 그 소를 죽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소가 병들어서 죽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때 이제 동네에서 이제 잔치를 벌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곡채식을 주로 먹고 밭에 나가서 몸을 쓰잖아요.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고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밥을 고봉밥으로 2그릇, 3그릇 먹어야 힘이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반찬이 짭짤해질 수밖에 없고 그 땀을 낼 때 전해질 비타민, 미네랄이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 네. 간간해집니다. 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모습들이나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이제 밥을 지금의 한 4배 이상 먹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당뇨가 없고 다 날씬했죠. 네. 왜냐하면 힘을 쓰고 칼로리를 다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들은 짭짤하게 먹고 국물을 어떤 형태로 섭취하냐면 탕, 찌개, 뭐 우리가 즐겨 먹는 국 네. 이런 걸로 이제 소금이 간장이 간간하게 들어간 물을 먹어서 이제 체액을 그렇게 보충했던 거죠. 네. 그다음에 감기가 걸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양 사람들은 그 해열제를 쓰고 얼음 찜질을 하고 물을 많이 먹어서 열을 떨어뜨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 농경 민족의 감기 대응 방식은 밭에서 대파, 생강을 뽑아와서 뜨겁게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열을 배출하는 네, 방법으로. 한기를 몰아내는. 네, 그렇죠. 네, 네, 네. 아. 네, 그래서 한복도 보면은 이제 구멍이 막혀 있고 통기 구조가 아니라 보온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아. 또 네. 온돌이 발달하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유목과 농경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네. 한 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한방이나 민속의학이 사라지고 서양에서 흰 가운을 입고 그 서양식 교육을 받은 의사분들이 이제 네. 지금 같은 주장을 하게 됐는데 네. 그 모든 논문과 시험의 그 대상들은 서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들과 제약회사의 그런 약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반은 맞고 반은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대표님 네,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예. 것들이 좀 저도 많은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게 맞지? 이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예.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사실은 예. 네, 영양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모든 지금 한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자료들은 우리 예. 동양의 농경 문화로 발달해서 몸이 그렇게 진화되어 와 있는 그런 것에 기반으로 하는 자료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영양학, 의학은 미국에서 예.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맞습니다. 자료들을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유목 문화하고 농경 문화와는 굉장히 거의 음과 양의 반대의 어떤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 농경 문화에서 오랜 동안 생활해온 문화에서는 음이 맞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죠. 양의 어떤 음식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습성에 맞지 않는 우리 몸에 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제 맞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내 몸을 알아가는 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단순히 아까 처음에 제가 그냥 음식 먹는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네. 하나만으로 이것은 이것이다, A는 B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이 체질 음식이라는 건 그러면 무엇일까요? 아까 서두에 저희들이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채집이란 이제 3가지 요인에 의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타고난 오장육부의 허실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이 강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폐가 강하고, 누구는 소화가 잘 되고, 누구는 소화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각자의 개성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은 구덩이가 이렇게 파져 있는 곳은 메어줘야 길이 평평하겠죠. 네. 근데 반대로 돌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것은 돌을 이렇게 걷어내고 평탄하게 해야 또 순조롭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체질에서는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하다 이런 사람들을 태양인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태양인들은 간이 약하기 때문에 간은 우리 몸에 근육을 주관하거든요. 네. 그러면 근육이 허약하기 때문에 이제 다리에 쥐가 잘 난다든지 뭐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죠. 네. 그러면은 태양인들은 간을 좋게 하는 음식을 먹고 폐는 튀어나온 돌이니까 얘는 깎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각 체질별 맞는 음식이 있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음식의 그 식물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보리, 커피, 콩, 귀리, 홍밀 이런 것들의 공통적 특징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네. 음에 좀 성향이 있다고 그렇죠. 하셨죠? 네. 그렇죠. 짝수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음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음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네. 열 체질들에게 잘 맞겠죠. 네네. 예,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머리가 크고 몸에 털이 많고 평소에 얼굴이 잘 붉어지고 성질이 푸럭푸럭 내고 그냥 찬 걸 먹어도 그냥 시원하다 이런 분들은 그런 음식들이 잘 맞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색깔로 보면은 푸른색 계열들이 음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수박, 오이 이런 것들은 믹서기로 갈면 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당근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갈아도 물이 많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수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갖고 있는 게 음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대에서 나는 음식들이나 여름에 많이 재배되는 것들이 거의 한 70%가 음적이에요. 네. 왜냐면 여름이 덥기 때문에 조물주가 우리에게 이제 시원한 걸 먹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니 네. 이제 우리에게 음식을 줄 때 그런 성질을 주는 게 이제 뭐 참외, 수박, 오이, 뭐 여름에 나는 그런 음식들이 거의 그런 성질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 익히지 않은 생식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싱겁게 먹는 거.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잎채소보다는 뿌리 음식이고요. 네. 그 다음에 푸른색 계열보다는 적색 계열 음. 색깔을 갖고 있는 거, 뭐 네. 당근, 비트. 비터, 네. 예, 뭐 이런 종류죠. 네. 그 다음에 수분이 많지 않은 것들, 네. 단단해진 것들, 당근, 뭐 밤, 뭐 이렇게 좀 단단한 거 있죠. 네네. 믹서를 했을 때 물이 많이 안 생기는 것들. 네. 그 다음에 음식을 섭취할 때 좀 짭짤하게 먹는 거는 좀 양적인 섭취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을 분류를 해서 체질에 맞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걸 세분화하면 뭐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음식의 첫째는 모양. 네. 대파 같은 거는 모양이 쭉 길죠. 네네. 그러니까 얘들은 몸에 들어가면은 이 기운이 급하게 작용합니다. 네. 근데 대파는 안이 비어 있고 맛이 맵잖아요. 네, 그렇죠. 껍질에 해당하는 우리 피부로 이 매운맛이 달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대파의 매운맛을 끓여 먹게 되면은 피부에 맺혀 있던 그 차가운 환기가 응축돼 있던 게 나가면서 땀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이는 매운맛도 없고 물이 많고 전체를 먹는데 특히 안에 수분을 많이 먹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피부로 가는 게 아니라 오장, 내장으로 들어가서 이 위장을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름에 먹는 거예요. 아, 네. 그다음에 연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연근은 그런 좀 물이 맑지 않은 그런 늪지대 연못에서 자라잖아요. 네. 산소도 희박하죠. 다른 물들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놈은 구멍이 뚫려 있고 하얗고 너무나 예쁜 연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연잎은 그 먼지나 물방울 하나 묻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서식지를 보면은 물은 이렇게 탁하고 산소도 없고 진흙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구멍을 뚫고 음. 맑은 기운을 흡수하기 위해서 먼지가 끼면 안 되니까 아. 연잎은 먼지도 생기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맑은 기운이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기 때문에 네. 모든 사찰 요리 그 스님들이 먹는 음식의 핵심이 연꽃이에요. 네. 그만큼 머리는 맑게 하고 가슴에 번뇌를 없애주고 몸에 열을 이렇게 내려주는 작용은 네. 그 연꽃이 있는 환경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식물을 이해한다는 거는 얘들이 어떤 서식지에서 자라나서 어떤 모양과 색깔과 맛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고 네. 그 영양은 그 다음입니다. 음. 하나만 쌤 예를 더 들어보면 네. 우리가 한약을 따를 때 녹용 비싸죠. 네. 인삼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누가 아팠을 때 이제 녹용 한 첩 지어 오면은 그거를 다 따린 다음에 끈덕이를 버려버립니다. 네. 그 비싼 녹용을 따리고 버리고 물만 마시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쑥쑥 키가 크고 병이 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녹용과 인삼, 뭐 연근, 대파 이런 속에 있는 정보가 물 속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네. 그 물을 먹으면 이 물 속에 있는 그 식물의 파동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영양학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이지 영양학만 따라가면 실제의 그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이래서 뭐 브로콜리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 뭐 당근은 뭐가 많이 들어있어라는 어떤 영양학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음식을 먹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이제 양의 체질, 음의 체질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먹어야 되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각각 채소들이 갖고 있는 성질을 또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절 음식을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이유도 방금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그 제철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자라기 때문에 그것과 또 우리 몸과 어떻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음식의 색깔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있고 어디에서 자라느냐라는 것도 있고 이제 어떤 시기에 자라느냐 또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성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먹어줘야만이 그 완전한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내 몸에 부족한 것들을 연구할 때 다룰 때 영양학은 그 다음 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체질을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눠서 또 음에 맞는 음식, 양에 맞는 음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체질을 바꿀 수가 있나요? 타고난 체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차를 사러 갈 때 소나타, 뭐 그랜저, 뭐 에쿠스 많잖아요. 덤프트럭. 네. 그거를 아무리 개조해도 티코가 덤프트럭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덤프트럭이 힘이 좋다고 해서 계속 한 180km 막 산비탈 자갈길을 달리면 아마 한 1년도 안 돼서 폐차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티코지만 엔진을 조금 다른 걸로 교체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능을 보조로 달고 관리를 잘하고 이러면은 2년 3년을 더 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게 태어난 사람은 저도 이제 위장이 이렇게 안 좋아서 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네. 안 좋은 사람이 찬 걸 먹고 과식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저 강호동 씨 보면은 저렇게 먹어도 그냥 다 소화를 시키는데 그거는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체질을 바꿀 수 없는 것은 더운 여름을 바꿀 수 없고 추운 겨울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순응해야 되듯이 자기 체질에 맞는 습생법과 생활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려면 먼저 자기 체질에 대한 인지가 돼야 되고, 그게 되고 나서
평소에 이제 음식을 좀 체크하는 노트 같은 걸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 나는 왠지 미식거린다. 알러지가 생긴다. 네. 설사가 난다. 그런 거를 딱 한 1년만 해보면 아, 네. 사계절을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좋고 나쁜 게 명확해지죠. 음, 그래서 좋은 거를 한 70% 먹고 또 그렇다고 인간이 완벽할 수 없으니 한 30% 정도는 가끔 군것질도 좀 즐겨줘야 또 인생에 재미가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럼 비록 체질은 바꿀 수 없다. 그렇지만 조금씩 그 내 몸에 맞는 어떤 음식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좀 더 이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인제 방금 말씀해 주시는 거 있고 또 다른 어떤 내 체질을 바꿀 수 없지만 좀 더 건강을 위해서 좀 나아가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까요? 예. 그러면 약간 그 방법을 아무래도 좀 중요하니까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은 영양,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력이에요. 네. 자, 라면이 칼로리가 많아요. 네. 그다음에 디저트도 칼로리가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 식품 첨가물이나 나쁜 게 많이 들어가서 먹는다면 칼로리는 높지만 몸에 들어와서 안 좋게 하겠죠. 네. 영양분은 없겠죠. 네, 칼로리가 그냥 높을 뿐이니까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밭에서 유기농을 지은 잡곡을 밥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춧잎으로 또 반찬을 만들고 콩나물로 무치고 오이 장아찌를 담고 얘들은 칼로리는 약할지 모르지만 하늘과 땅의 생명력을 듬뿍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힘들 때 엄마 음식이 생각이 나냐면 엄마가 해준 그 음식 속에는 생명력이 가득했거든요. 네. 밖에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칼로리만 높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음식은 칼로리보다 생명력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체질과 음식에 대한 공부가 이게 처음부터 될 수는 없으니 그럼 뭐를 기준으로 먹어야 되느냐? 첫 네. 번째는 얼굴의 색깔입니다. 얼굴에 얼굴이 네. 검게 됐다는 것은 신장이 안 좋으니 검은색을 먹으라는 뜻이고요. 푸르스름하면서 검은색이 띈 것은 간이 나빠졌기 때문에 푸른색 음식과 신맛을 먹으란 뜻이에요. 음식이 이제 얼굴이 누렇게 됐다는 거는 소화기가 망가졌으니까 노란색, 그러니까 단호박이나 이런 걸 많이 먹으라는 얘기죠. 아, 네. 붉어졌다는 얘기는 심장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토마토나 딸기나 당근이나 비트 같은 걸 먹어주면 좋아진다는 메시지고요. 네네. 하얘졌다는 것은 폐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도라지, 더덕, 무, 배 이런 걸 먹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장육부는 우리에게 얼굴의 색깔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옛날 그 어른들 이렇게 문안 인사할 때 이렇게 문을 열면서 부모님들의 얼굴 색을 살핀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먹어주면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음식 자기가 어떤 맛이 땡긴단 말이에요. 네네. 특히 임신했을 때. 왜냐하면 그 애가 예를 들어서 근육을 만들어야 될 때, 또 심장을 만들어야 될 때 이게 땡기는 맛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했을 때의 그 입맛은 정말 우리 몸에서 원하는 건데 네. 요즘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라고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속는 난 거겠죠. 그렇죠. 햄버거가 너무 땡겨. 그거는 어. 자기 입맛이지 그 오장이 땡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분별을 해야 되죠. 네. 내가 원하는 그래서 것인지 몸이 원하는 것인지 입이 원하는 것인지 구분해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렇게 네. 입맛에 맞게 먹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거를 일단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에 맞추어서 좋아지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 환경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신토불이죠. 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중동에 갔어요. 네. 그럼 중동은 덥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중동에 가놓고도 나는 한식만 먹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더위를 이겨내려면 그 네. 더위를 이겨내는 음식들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 신토부리는 한국게 좋다가 아니고 그 음. 지역에 맞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고 이제 계절식을 해야 되는데 네. 가을의 음식들은 단단하죠. 네. 여름은 다 몰랑몰랑하고 물이 많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수분이나 영양을 바로바로 흡수해야 되니까. 근데 가을은 밤이나 사과나 뭐 배나 이런 모든 껍질이 단단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음. 그 겨울에는 찬바람이 피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단단한 껍질을 먹게 되면 피부가 조밀해집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단단한 감이나 밤, 도토리들이 우리 오장육부와 뼈를 단단하게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에 그 뼈가 단단해지면서 햇빛을 안 봐도 결핍이 안 생기고 그 피부로 환기가 못 들어가는 게 이제 가을의 음식인데 네. 그 계절식을 하지 않고 이제 가을에 예를 들어서 뭐 여름 음식인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네. 또 땀을 많이 내버리고 음. 물을 차갑게 해서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그것이 언제 병이 오느냐? 겨울에 병이 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겨울 내내 감기, 천식으로 이제 애들이 고생하는데 부모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네. 애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감기 약만 먹이죠. 그렇죠. 네. 근데 오장이 방이 사늘한데 아무리 온풍기 틀어봐야 네. 냉골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네. 그거는 여름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하는 방식은 부모가 지혜로워져야 돼요. 네, 무조건 현대의학이나 그 매스컴을 믿으면 안 되고요. 네. 이럴 때는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것이 병인 거예요.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어떤 음식이 좋다, 뭐가 좋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 음. 근데 이제 복통이 났을 때 옛날에 할머니들이 설탕물을 딱 줬는데 먹고 나면 배가 안 아프거든요. 네. 그럴 때는 단 걸 먹어서 당뇨가 온다 이런 게 아니라 빨리 그 단 걸 먹어서 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또 그다음에 소양인들이 이제 몸에 열이 많고 상체가 발달했으니까 열체질이잖아요. 네. 뭐 열체질이니까 나는 천 것만 먹을 거야. 그래야 건강하다라고 배웠는데 감기 걸렸는데도 네. 오이 먹고 찬물을 많이 먹으면 감기가 안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양체일이지만 따뜻한 걸 먹어서 치료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상황에 맞게 질병에 맞게 지혜로워야 되지 무조건 여기에는 이것 이렇게 극단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자라면서 이 몸에 대한 공부, 그리고 몸과 예. 음식에 대한 공부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 아주 오랜 세월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먹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그렇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체질을 이제 예.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 열량이 많은 그러한 음식보다는 유기농이라든지 토양에서 나오는 생명력이 있는 가공되지 않는 예. 그렇죠. 생명력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고 두 그렇죠. 번째로는 이제 내 몸이 그 어떤 음식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몸이 얼굴이 이제 특히 이제 얼굴에서 그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얼굴이 좀 네네. 검었을 경우에는 신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의 어떤 음식, 그러니까 검은 콩인도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푸르름하면서 검을 경우에는 신맛이 나는 음식을 먹어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예. 또 얼굴이 누렇게 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네네. 소화기관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란색이 있는 뭐 맞아요. 호박이라든지 그런 음식을 먹어주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고, 예. 붉은색일 경우에는 이제 심장 붉은색이 이제 빨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라든지 당근, 비트 같은 빨간색의 예. 음식, 그리고 얼굴이 네. 좀 하얗일 때는 폐가 좋지 않으니까
흰색의 음식인 뭐 맞습니다. 도라지나 무 그렇게 예, 이제 예. 얼굴에 오늘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끝나면은 이제 거울에 앞에 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내 얼굴빛이 어떠한지, 그래서 내 몸 장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제 예. 아까 우리가 가끔 내 몸이 원하는 것인지 내 입이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속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정말 몸이 원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환경에 맞는 신토불이 꼭 우리나라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 지역에 따른 신토 음식이 환경과 맞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계절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계절의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사계절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계절에 네. 따라서 그 다음 계절을 어떻게 또 보내는지 잘 그 그렇죠. 계절에 잘 음식을 맞지 않는 것을 먹게 되었을 경우에 그 해에는 그 계절에는 뭐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 계절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 모든 예. 음식을 흙과 백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예. 골고루 잘 먹는 거, 이렇게 이제 해서 체질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예. 정리가 맞습니다.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예. 제가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예. 그러시죠. 예. 네, 저는 이제 제 남편과 저는 아마 많은 예. 분들이 이럴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예, 예. 드려보니까 저와 남편은 예. 체질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음의 네네. 체질인 것 같고 제 남편은 양의 체질인데 아마 네. 이러한 가족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럴 예, 예. 경우에는 지금 음식이 서로 예. 다르잖아요.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뭐 밥상을 따로 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죠. 해야 하나요? 자, 그런 경우가 대다수 가정들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음식을 보게 되면 잡곡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잡곡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를 섞는 게 아니라 한 두 개, 세 개를 섞어서 중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네, 예. 그다음에 반찬도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를 이렇게 뿌리 음식, 그다음에 이파리 음식 이렇게 반 정도로 비율을 정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음식의 맛도 어떤 거는 좀 새콤하게, 어떤 건 음, 달콤하게, 어떤 건 좀 매콤하게, 음, 어떤 건 또 심심하게. 음, 그러면 자기가 땡기는 그 음식이 있거든요. 네,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짭짤한 콩자반이 맛있지?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네, 아,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콩나물이 땡길까? 예, 그건 이제 음,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찬을 색깔과 맛을 그냥 다양하게 하는 우리 전통 그런 한식, 식단이 그냥 네,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게 우리 한식이에요. 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탄수화물은 우리 밥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잡곡밥에. 네, 그다음에 요즘 그 현대의학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단백질은요. 네, 밭에서 제공하는 소고기인 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견과류에도 들어 있고요. 브로콜리에도 20몇 프로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은 많이 먹어서 병이 오는 거지 부족한 건 전혀 없어요. 걱정 안 그렇죠. 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은 우리가 모든 나물에 팍팍 집어넣는 거, 참기름, 참기름, 들기름, 네, 그러네요. 들기름, 네, 들깨가루, 네, 통깨, 음, 양질의 지방이 우리 모든 한식에 다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컬, 고기에는 없고 야채만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그 산나물 뜯어와서 말려서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온갖 바다에서 나오는 해초를 다양하게 먹는 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해오던 방식대로 먹으면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네. 체질을 떠나서 그냥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걱정하지 예, 예.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음과 그럼요. 예, 양이어서 예, 반찬 예, 걱정하시는데,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는 음식은 그러니까 음과 양, 그리고 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몸이 원한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예,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떨 때는 이 음식이 땡기는데 아마 그럴 때는 내 예, 몸이 그게 부족하니까 채워달라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 신호를 우리 입맛과 몸이 원하는 예, 것과는 조금 구분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밥상은
네. 우리가 5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죠. 우리가 고기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예, 섭취하지 않아도 되고 단백질은 그럼요.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라는 예, 예.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너무 유익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이 강의는 100만 불짜리 네. 강의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예, 우리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저와 예,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방송을 네,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몸을 좀 더 알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네, 기회에도 좋은 말씀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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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난 저기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밀어내지 마. 날 내게도.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내가 느리래.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며 기억할게. 내가 못해 나와 있어. 그때 난 숲이려나. 하나뿐인 지구, 우리 함께 공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구론 체육생활 캠페인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남초등학교에 다니는 선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쓰레기,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년 수백만 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 바다 생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바다를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재사용 가능한 텀블러와 빨대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일회용 제품을 줄여봐요. 두 번째, 바다 정화 활동에 참여하기. 바다 쓰레기 우리가 직접 치울 수 있어요. 지역 해안가에서 조금씩 치우면 바다가 조금씩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바다를 깨끗하게, 지금 바로가 아니어도 함께 실천해요.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wor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네, 이도경 대표로부터 체질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체질에 맞는 음식이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체질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음식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유전과 환경이 함께 작용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구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다음 주에 또 돌아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안녕. if I can. And I'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t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leave this world behin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leave this world behin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leave this world behin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n the gray sky